많은 브랜드들이 오는 2025년부터는 전기차만 판매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카메거진 역시 올해는 전기차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담겨 있는 그런 모델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시승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차, 이 차 역시 전기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차는 아우디의 순수 전기차 이트론 스포츠백 5 쿼트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첫 번째 시승차는 전기차인 아우디의 이트론 스포츠백 5 쿼트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이 차를 시작으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양산 판매를 가장 먼저 한, 이 전기차를 가장 먼저 판매를 한 브랜드는 BMW라고 할 수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양산형 이 순수 전기차를 최근에 다시 처음 판매를 시작한 브랜드는 아우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BMW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너무 빨리 잡고서 시기를 잘못하고 출시가 됐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대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린 첫 번째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이트론 스포츠백 5 쿼트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달에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출시 행사라든가 시승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었고, 그냥 조용히 출시를 하고 판매를 해 왔었던 그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궁금증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차를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 차에 대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에 먼저 출시가 됐던 거는 스포츠백 형태가 아닌 전통적인 SUV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일반형 이트론이 먼저 출시가 됐었습니다. 세부 트림으로 나뉜다면은 이제 45 쿼트로, 50 쿼트로, 55 쿼트로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겉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아우디 이트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트론 스포츠백,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디자인 측면에서는 일단 특히 이렇게 정면에서 보게 되면 크게 차이점을 느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아우디스럽다? 다른 아우디 차종들과 비교를 했을 때, 특히 아우디 SUV 라인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차이가 있다 그런다면은 사이드미러 대신 들어간 저 리어뷰 카메라 저런 게 들어간 정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 특유의 팔각형 요 그릴 디자인도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범퍼 하단 쪽에 쭉 들어간 저런 이 크롬 컬러의 플라스틱 파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고급스러움도 한층 더 강조를 했고, 차가 조금 더 낮아 보이고 또 좌우로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기차들은 왜 전기차라는 거를 그렇게 티를 팍팍 내고 디자인을 만들고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이트론, 그리고 이트론 스포츠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기차라는 것을 너무 티내지 않은 굉장히 좀 정직한 자동차 스타일, 자동차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또 노멀하죠. 굉장히 평범한 스타일의 그런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야간에 보게 되면은 이 헤드램프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똘똘하게 움직이는 이런 이 헤드램프의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야간에도 굉장히 좋은 시인성을 갖추고 있는 것도 특징이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목적에 충실한 그런 고급스러워 보이는 수입 전기 SUV의 디자인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이 차의 측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 심플하면서도 뭔가 좀 복잡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느껴지는 디자인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요 위쪽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깔끔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데,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게 많이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휠하우스에도 한 겹 더 덧댄 듯한 그런 이미지가 나와 있고요.
도어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더 스포티하게 보이는 이런 검은색의 플라스틱 파츠를 더 덧대고 사이드 스텝 쪽에 더 플라스틱 파츠가 덧대어져 있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구축을 하면서 너무 그렇게 막 고급스럽다고 티를 내려고 한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익숙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차의 크기 자체가 생각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컴팩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제가 옆에 서 있기 때문도 있겠지만 이 차의 재원을 살펴보면은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길이가 4,900이고요. 폭은 2m가 살짝 안 되고, 이 높이 같은 경우에도 1700이 살짝 되지 않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크기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전기 SUV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컴팩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휠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꽉 들어 차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장착되어 있는 휠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65R21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사이즈의 휠과 타이어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크기, 전기차라고 하는 이 차의 성격, 이런 것들은 둘째 치고 일단 이 차는 굉장히 잘 달리는 차다라는 것을 타이어하고 바퀴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이따가 운전을 할 때, 저는 물론 이제 촬영에 들어오기 앞서서 이제 충분히 시승을 해보고 촬영에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이 차를 직접 운전을 해보게 되면은 상당히 스포티하고 재밌는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특징으로 다가옵니다. 이 점은 운전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충전 포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옆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굉장히 사이버틱하죠. 전동으로 쭉 내려오고 다시 한번 같은 버튼을 눌러주면은 전동으로 닫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충전 포트 같은 경우에는 DC2 타입 콤보 충전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충전 포트이기 때문에 충전에 있어서도 어떤 곳에서든 충전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 차의 이름에 계속해서 스포츠백이라는 이름을 더 붙여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적인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SUV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 이트론 스포츠백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SUV의 이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열을 지나서 2열에서부터는 루프의 라인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서 상당히 날렵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살짝이기는 하지만 저 트렁크 리드 쪽에 작은 스포일러도 자리를 해준 만큼 이 차가 정말 드라이빙에 있어서 재밌는 드라이빙이 가능한 그런 차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와 동시에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문을 감싸고 있는 이 크롬의 라인, 하지만 C필러, B필러 이렇게 이 기둥에 해당하는 곳들은 또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 쿠페형이긴 하지만 상당히 넓어 보이는 실내 공간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만들게 해주고 있고요. 크롬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미러 카메라하고 같이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더 일체감이 더 높은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평범한 쿠페형 SUV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엔 이 차의 뒷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뒷모습 역시 엄청나게 세련된 전기차다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잘 다듬은 아우디의 SUV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디자인이 이 차의 뒷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양쪽 테일라이트를 연결해주는 빨간색의 요 라이트라든가 검은색 트렁크 하단에 있는 검은색 라인, 범퍼 하단에 있는 크롬의 라인 등을 이용을 해서 차가 좌우로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을 한 것도 재밌는 점이고요. 테일라이트 역시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세련됐다거나 엄청나게 막 미래지향적이라던가 그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무던한 스타일의 테일램프 디자인을 적용을 시켜놔서 엄청나게 이질적이라거나 너무 미래지향적이어서 좀 이질감이 든다거나 그런 느낌은 좀 덜 드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쿠페형의 스포츠백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이트론과 비교를 하면은 좁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이 SUV이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한 그런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는 스페어 타이어를 사용을 안 하죠. Q5나 Q5 스포츠백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래쪽에도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더 앞쪽으로 더 길게 더 넉넉한 그런 수납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역시 특징입니다. 일단 트렁크 공간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이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이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따가 이제 2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가 스포츠백, 그러니까 쿠페형의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가 생각만큼 그렇게 넓지 않을 것 같아, 좀 좁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2열에서는 이따가 2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열은 약간 좀 머리 쪽이 좁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1열만큼은 다른 SUV라든가 기존에는 이미 출시가 됐었던 이트론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공간감 그리고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은 역시 이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양산차 중에서는 최초로 적용이 됐죠. 국내에서도 양산 판매가 되진 않았지만 잠깐 들어와서 공개가 됐다가 다시 나갔던 모델 중에 같은 그룹사인 폭스바겐 브랜드의 XL1이라는 컨셉카가 있었습니다. 그 컨셉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뭐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던 모델이거든요. 그 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사이드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실제 거울이 아니라 이 카메라 그리고 모니터로 이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양산형 모델에서, 양산 판매가 되는 모델에서 가장 먼저 적용이 된 모델이 어떤 모델인가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트론 모델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이트론의 파생형 모델인 이 이트론 스포츠백 역시 동일하게 이 카메라 방식의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화질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훨씬 보기 편해졌어요. 물론 저희가 일반적인 차를 운전할 때 보는 그 위치보다 더 가깝게 더 안쪽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한 감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차들을 운행을 하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니터가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반면에 이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이 도어 트림 쪽에 쑥 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공간을 조금 덜 낭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층 더 보기 편한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화면 사이즈가 더 작기 때문에 더 불편한 부분도 있고, 더 안쪽에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편한 부분도 있고, 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같이 잘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어 노브 쪽입니다. 기어 레버 쪽인데 상당히 길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쪽 카메라에서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길게 되어 있어서 손으로 잡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조작을 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딱 봤을 때도 전체가 움직일 것 같이 그렇게 생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게는 이 앞쪽에 있는 이 은색 부분만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지손가락 말고 이제 둘째, 셋째 손가락으로 당겨주면은 드라이브 또는 스포츠 모드로 적용이 되고요. 앞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앞쪽으로 밀어주면은 리버스, 후진이 작동이 되게 됩니다. 파킹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P 버튼을 눌러주면은 파킹이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앞쪽에 달려있는 작은 버튼을 까딱까딱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전자식 변속기인 셈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시된 아우디 모델들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었던 듀얼 스크린 타입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공조장치나 이제 다운힐 어시스트 같은 것들을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몰려 있고, 위쪽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지도라든가 이제 블루투스 연결,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화 같은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화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전기차스럽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전기차스럽게 전기차라는 것을 티를 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라는 것들을 막 티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때려
있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익숙한 그런 레이아웃 안에서 전기차에 맞는 그런 메뉴들로 구성을 했다라는 점이 저는 오히려 더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익숙하면서도 조작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나 그리고 1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차 자체가 쿠페형의 라인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머리 공간이 약간 좀 좁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물론 제가 안전기도 크고 덩치도 올해도 여김없이 커다란 덩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좁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좁은 크기를 갖추고 있는 차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쿠페형이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내려가는 라인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살짝이어도 이렇게 위쪽에 머리 공간 쪽이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리 공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구성을 갖추고 있어요. 무릎 공간이라든가 발 공간 역시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 뭐 가운데 누군가가 더 앉는다고 한다면은 저 같은 덩치가 두 명이 앉는 것과 별개로 요 가운데 쪽이 살짝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 앉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뒤쪽에도 두 명만 앉는다 그러면은 충분히 넉넉한 그런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좌석을 위한 이 에어컨 송풍구, 에어컨 공조 장치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좁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이 뒷좌석 가운데 자리 역시 그렇게까지 좁은 공간은 아니에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앉는다면은 뭐 다리 정강이 많이 찍히겠지만 자리 공간 자체는 그렇게까지 부족한 공간은 아닙니다. 뭐 온도, 바람의 세기까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도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른 전기차들도 동일하게 겪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차만의 문제점이다, 이 차종만의 단점이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있는 송풍구와 B필러 쪽에 있는 송풍구 다 골고루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상당히 쾌적하고 편안한 그런 드라이빙이 가능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앞좌석 등받이 뒤쪽에 그물망 형태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도어 아래쪽에 있는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넉넉한 편입니다. 거기다가 팔걸이를 내리게 되면은 여기도 두 개의 컵홀더, 그리고 얕은 공간이긴 하지만 이 가운데도 수납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자체는 꽤 많이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등받이, 2열 등받이가 리클라이닝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예 이렇게 딱 펼쳐 놓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완전히 폴딩을 하거나 두 가지로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약간 좀 아쉽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등받이의 각도나 쿠션감, 엉덩이 쪽의 쿠션감, 등받이의 쿠션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게 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요 지붕 쪽이라든가 B필러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두껍기는 하지만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창문,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광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 자체도 꽤 넉넉한 그런 시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무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단점이라든가 마이너스 요소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일반적인 이 SUV하고 비슷한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익숙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아우디 e-tron 스포츠백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차가 세부 트림으로 나누게 된다면은 뭐 45 콰트로, 50 콰트로, 55 콰트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세부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윗트림,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55 콰트로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뭐 디젤이나 가솔린 같은 내연기관하고는 약간 다르게 구성 자체가 다르지는 않아요. 시스템 상으로 조금씩 이렇게 차이를 뒀다 정도지,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배터리가 다르다거나 뭐 전기 모터가 다르다거나 그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95kWh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앞바퀴축, 뒷바퀴축에 하나씩 총 2개의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360마력, 최대 토크는 약 59.2kg/m를 발휘를 합니다. 500m 앞 시속 90km 단속. 성능 자체로 본다면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꽤 높은 수치의 이 성능을 발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옆모습을 이야기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상당히 큰 사이즈의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성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스포티한 성향들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 드라이브 모드의 노멀 모드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달려나가는 그런 맛들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냥 전기차들, 그냥 처음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되는 전기차 특유의 그런 감성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만 따지기에는 이 나가는 그런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전기차보다는 훨씬 더 재밌게 드라이빙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차의 진짜 매력은 핸들링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핸들링을 이렇게 딱딱 돌려보면은 진짜 SQ5를 운전을 하는 듯한 그런 약간 좀 고성능의 SUV를 운전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재밌는 그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민첩하고 굉장히 날렵하면서 굉장히 빠릿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승 자체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부산까지 갔다가 오는 그런 아우디의 시승 행사가 있었거든요. 부산 거의 다 갔을 때부터 해서 이제 부산 시내까지 이 차를 타고서 이제 운전을 했었는데, 상당히 편안하게 운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운전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몸이 지친 다음에 탔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SUV, 조금 굉장히 편한 SUV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 전기차라는 것을 막 엄청나게 티를 내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우디야,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달리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편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주행 감각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요철을 넘어갈 때도 상당히 매끄럽게 이런 충격들을 흡수를 해주고 받아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 차는 진짜 조금 럭셔리하다 라고 티를 많이 냈구나,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구나 라는 점들이 몸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달려볼까요?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 S 모드로 바꿨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이 조향감이 순식간에 이렇게 무거워지는 그 느낌을 손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진짜 더 달려볼 수 있겠다, 제대로 달려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팍팍 와닿는 그런 조향감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서스펜션도 많이 단단해진 건 아니지만 조금 이게 더 차이가 나는 그런 단단함으로 변경이 돼서 조금 더 하드해진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되고요. 달려나가는 맛 자체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 차이가 느껴진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아우디가 제공을 하고 있는 부스트 모드가 작동을 했기 때문 아닐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우디가 말하는 부스트 모드는 전자식으로 조금 더 출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계속해서 작동을 하는 건 아니고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전자식 부스트 모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순간적으로 뿜어내는 이 강력한 출력을 이용을 해서 한층 더 빠르고 재밌게 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면은 진짜 아우디가 달리는 맛을 아는 애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풍절음 같은 경우에도 속도를 어느 정도 높인 상황에서도 풍절음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지금 약간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약간 좀 과속을 해서 시속 110, 120까지 속도를 높여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전달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엔진에서 오는 진동과 소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바람 소리나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같은 것들이 더 티가 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트론 스포츠백 같은 경우에는 앞열 1열 유리도 마찬가지고 뒤쪽 2열 유리도 마찬가지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숙한 그런 실내 공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결코 느리지 않은 속도, 물론 이제 최대한 도로교통법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게 느리다고 할 수 없는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이 진동과 이제 충격과 소리와 소음,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주행 거리만 조금 더 늘어나 줬으면 좋겠구나 라는 그런 아쉬움과 함께 그래도 차를 만들어 본 애들이라 그런지 차가 정말 조용하고 편안하고 또 달리는 맛도 충분히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지금까지 스포티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아우디의 순수전기차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 5 쿼트로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 차의 가격이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억 2,220만 원이라는 꽤 높은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전기차의 가격이 높으면은 그에 맞는 이 주행거리, 넉넉한 주행거리를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 5 쿼트로가 실제로 이 인증을 받은 거리는 304km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뭐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은 한 350, 360km 정도 주행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산 브랜드가 출시한 몇몇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500m가 훌쩍 넘는 그런 주행거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은 그거 두 대를 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우디 이트론, 이 이트론 스포츠백이 매력적인 이유는 전기차에서도 편안함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을 알린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 그에 걸맞는 상당히 재밌는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 그리고 기본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들을 잘 고려를 해 보신다면은 이 차에도 충분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신차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신차 시승기로 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